내가 보물인 이유는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면 나 또한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올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푸바오라는 것을. 나는 맹수의 신체 구조와 장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고기 대신 식물인 대나무를 먹고 살아가죠. 그 때문에 소화력이 좋지 않아요.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대나무를 많이 먹고 많이 자면서 활동을 최소화해야 해요. 나에게 먹는 일은 잠들기 위한 준비고요. 또 나에게 자는 일이란 먹기 위한 준비예요. 삶에 있어 치열하지 않은 야생동물은 없어요. 사랑받는다는 건 누군가 너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란다. 다음은 청년님으로 넘어갑니다. 청년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판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푸바오. 제목은 전지적 푸바오 시점이라는 책이고요. 그 푸바오 하면 그 사육사 두 분이 대표적이죠. 맞아요. 네, 오늘은 이 책은 푸바오의 작은 할아버지 송바오라고 불리는 송영관 사육사님의 글이고, 사실 저는 푸바오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바오가 떠났다는 걸 알고도 팬더가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푸바오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푸바오를 이야기를 할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덕분에 주제가 정해지고 책을 보면서 푸바오를 처음부터 알게 됐거든요. 아주 네.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 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푸바오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푸바오에 대해 저는 좀 엄청 친근하게 느껴졌고, 혹시나 저처럼 푸바오가 낯선 분이 계시다면 이 전지적 푸바오 시점이라는 책으로 시작해 보시면 동료들 혹은 푸바오를 좋아하는 다른 푸더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제 주변에도 이제 푸바오에 푹 빠진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지금 제 앞에도 네. 푸더기가 한번 생겼군요. 자, 푸바오와 관련한 영상과 예능 콘텐츠 그리고 다큐까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근데 푸바오를 바라볼 때 시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푸바오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네. 푸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은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쿵푸를 하는 판다 포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진짜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 성장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네. 책은 포토북에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꼬물꼬물한 아기 푸바오부터 이제 큰 판다가 된 푸바오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 푸바오가 뭐 아장아장 걷는 거, 뒤뚱거리면서 걷는 거, 자는 거, 넘어지는 거, 송바오 할아버지와 함께 웃는 거, 대나무를 먹는 거, 그게 하나하나 사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쭉 넘기다 보면 그 푸바오의 눈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맑더라고요, 푸바오가. 예뻐요. 그리고 예쁘죠. 예뻐요. 네, 그래서 정말 참 사랑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이 책에 나오는 과정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죠? 일단 사육사인 송바오님이 네. 그 푸바오의 일상을 기록하고 푸바오의 하루하루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다시 문예창작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푸바오의 하루하루 전하기 위해서 이 송바오님의 진심이 얼마나 잘 묻어나는 책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육사라는 전문가의 시점, 푸바오를 사랑하는 가까운 팬의 시점, 그리고 글쓰기를 배우고 책을 만든 작가의 시점이 뒤섞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푸바오의 일상과 이 판다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굉장히 좋고 재밌는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푸바오와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어서 대학 공부까지 새로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놀랍고, 또 송바오, 강바오 할아버지, 이 사육사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짝 인기에 편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푸바오를 사랑하는 만큼
푸바오의 눈빛도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빛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진심을 담은 책만큼 저도 읽고 나서 메모했던 문장들, 특히나 함께 나누고픈 내용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끝에 네. 함께 낭독을 부탁드리는 야, 문장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낭독이 있군요. 네, 두 분도 푸바오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제가 굳이 가져와봤고, 네. 가장 좀 전하고 싶은 건 그 푸바오의 표정이에요. 표정. 네, 그 팬다의 표정.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끝나고 다 덮고 나서 그 푸바오의 눈빛과 그 행복해하는 표정이 자꾸 생각이 아른아른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른 푸더기 분들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푸바오를 좋아하는지,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는 걸 왜 그렇게 아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을 저는 찾았고, 또 이 책은 그 판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까지? 네, 왜냐하면 그 푸바오가 되게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 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두 사람 옆에 있잖아요. 나란 존재만으로도 네,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문예 창작가에 들어가고 나의 이야기로 책을 쓴다라는 걸, 저는 누가 옆에 있으면 저는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다. 네, 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성장 과정을 아낌없이 기록하고 애정하고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푸바오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열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목차에도 나오는데, 오늘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말해줘라는 게 한 목차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반을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잠을 자는 게 좋고 나는 더 푹 자야 되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리고 그 잠을 자는 것 자체가 현대 네. 사회에서 뭔가 낭비의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죠. 네,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게으른 것처럼. 네, 근데 푸바오의 책을 보다 보면 거의 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저는 그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라도 저 자라. 그러니까 나는 못 자지만. 나는 못 자지만. 그러니까 그 잠을 자는 것 자체가 귀여움의 대상이 되는 그게 네. 저한테는 대리적인 위로와 힐링이 좀 됐고, 또 다른 챕터에서는 송바오가 더위에 힘들어하는 나 푸바오를 위해서 죽부인을 만들어줬어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바오를 보다 보면 참 성장의 과정에서 정말 빈틈없이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 오롯이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동경이 저한테 좀 생겼고, 설사 대상이 동물이라 하더라도, 판다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마치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듯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동경의 대상으로 판다를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저는 또 사진 속에서 그 푸바오를 바라보는 송바오의 눈빛이 있어요. 어때요? 애틋하죠. 애틋하구나. 그리고 부러웠어요. 나도 저는 부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푸바오의 눈빛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두 네. 사람의 두 존재의 교감. 그래서 저는 푸바오 이야기를 쭉 쫓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과정이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대리적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신바님은 어때요? 푸바오 보면서 좀 이런 느낌, 감정들 생긴 적 있습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인스타 밈을 통해서 푸바오를 처음 봤었는데 네. 그 푸바오의 어떤 모습이 좋았냐면 무해함이 좋기는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떨어져도 그냥 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귀여운 무해함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푸바오가 간다고 했었을 때 그게 이제 본국으로 중국으로 가죠. 가는 거여서 이게 크게 나한테 영향이 있지는 않았죠, 사실.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돌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청년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푸바오라는 존재가 있고 그를 이제 무한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라면, 아이돌과 같은 푸바오도 이제 그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뭐랄까 여러 감정을 느끼듯이 그냥 느끼죠. 그런 걸로 생각을 했군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 어디 들어가더라도 네. 이 푸바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무해함, 이 존재만으로도 웃게 만드는 힘, 네. 그 자체는 굉장히 힘이 있다.
푸바오의 매력이다 이건 네. 라고 생각을 했죠. 좀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이 푸바오의 인기가 거의 신드롬을 이뤘잖아요. 한국 사회의 어떤 한 지점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푸바오에 대한 애정을 쏟는 걸까요, 청년님? 일단 책을 읽었고 저도 푸바오의 눈빛에 빠진 한 사람으로서 푸덕이가 됐으니까. 푸덕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순수한 존재가 주는 기쁨, 무해함이 주는 그 기쁨 자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푸바오를 좋아를 했고 또 저는 동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랑받는 그 교감과 관계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 애정을 줬다는 거고요. 이름부터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푸바오의 엄마인 아이바오는 사랑스러운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아빠 러바오는 기쁨을 주는 보물,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답게 많은 사람들한테 무해한 행복, 가장 순수한 행복을 준 게 아닌가 싶고 또 그 푸바오가 떠나는 날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아쉬워하고. 맞아요. 근데 또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혹자는 너무 이상하다. 혹자들은 너무 슬프다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네. 그 어떤 상대방이 감정이 쏟아질 때 그 감정과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시선으로 분석하려고 하나, 한 걸음 떨어지려고 하나. 뭐 니는 T다, 네, F다 이렇게 맞아요. 나누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객관적 시선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그냥 상호작용 해보면 너무 단순하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크게 없고 그냥 푸바오 덕분에 행복했고 네. 위로받았다. 맞아. 그냥 가서 잘 살길 바라고 나한테 위로를 줬던 만큼 나도 그 감정을 되돌려주기 위해 나왔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솔직하고 조금 화난 것 순수한 같은데요. 애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한 상호작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행위에 대한 분석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푸덕의 입장에서 약간 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사실 부모님 말고는 누구한테 내가 보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게 그만큼 힘들고 축복받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까 고민을 하고 상처받을까 오롯이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푸바오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아이였고, 그 용기 내서 우리들도 사랑을 쉽게 보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싶고. 아이들과 좀 다르게 뭔가 섹슈얼리티 성적인 요소 전혀 없고요. 뭔가 어떤 그런 요소 전혀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애정을 쏟고 받을 수 있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애정을 받고 주는 그런 존재 아이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열광적인 아이콘이었고 가장 무해한 아이콘이었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뭐 이모, 삼촌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무해하고 한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누릴 수 있을 때 충분히 더 누리고 사랑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주변에도 푸바오 덕분에 행복했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이 이 푸바오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네. 참 좋은 문장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각자 나눠 읽으면서 푸바오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읽겠습니다. 내가 보물인 이유는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면 나 또한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올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푸바오라는 것을. 나는 맹수의 신체 구조와 장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고기 대신 식물인 대나무를 먹고 살아가죠. 그 때문에 소화력이 좋지 않아요.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대나무를 많이 먹고 많이 자면서 활동을 최소화해야 해요. 나에게 먹는 일은 잠들기 위한 준비고요. 또 나에게 자는 일이란 먹기 위한 준비예요. 삶에 있어 치열하지 않은 야생동물은 없어요. 사랑받는다는 건 누군가 너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란다. 여기까지. 이렇게 세 문장 가져왔는데 네. 눈물을 흘린 거 아니죠? 아유, 약간 촉촉해진 것 같은데? 좋지 않나요? 문장들이. 그러니까 그 잠을 자고 치열하지 않은 동물 없다라는 문장 저한테 좀 되게 왔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존재도 전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손을 꼭 푸바오랑 송바오가 이렇게 서로 어깨에 올려주고 손잡는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그 손잡는 경우도 저는 좀 요즘은 진짜 가까운 가족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손을 맞네. 잡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교감하는 게. 그래서 좀 책임 내내 대리적으로 행복했고 행복한 푸바오의 사진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바오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 좀 푸바오가 된다라는 다음 단계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손도 잡아주고 누가 잠에 들고 잠들면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판다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끼던 딸을 멀리 시집 보낸 부모처럼 마음이 헛헛하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가 누렸던 충족감 그리고 행복과 위로를 또 다른 형태로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지적 푸바오 시점 송영관 사육사가 직접 쓴 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